엄마,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나는 너에게 더 나은 삶을 비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엄마는 평생 널 사랑하는데 넌 감히 날 원망해? 사랑? 단속. 엄마가 나를 실패자로 만들었어. 나는 항상 내 가족이 다른 모든 가족처럼 평범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내가 할머니의 장롱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던 날 사라졌다. 뭔가 중요한 걸 숨기려는 듯 은색 리본끈으로 묶어놨어요. 표본이 첫 글귀가 눈에 띄어 누군가 이 일기를 찾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줘 라고 깜짝 놀랐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한 줄에 드러난 비밀은 나는 수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다. 나는 감히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숨겨진 구석으로 가득 찬 할머니의 세계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이 부담을 안고 사십니까? 며칠 밤 내내 잠을 못 자게 하는 질문이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가족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래된 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진동의 비밀을 여는 문이다. 이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며 이 가족이 내가 믿었던 진짜 가족일까? 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저는 올해 62세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지호, 민호 두 아들을 힘들게 키운 끝에 드디어 안도의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복을 쌓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희생이 지금은 그들에 대해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추억이 되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집은 한때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날들 나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서둘러 자전거로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밤에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지칠 정도로 피곤해도 그들이 잘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다 컸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일이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큰아들 지호는 의사로서 바쁜 일로 그는 좀처럼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 가끔 그가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다급해지면 나는 그의 말에서 피곤함을 분명히 듣는다. 나는 탓하지 않고 마치 내 존재가 그의 바쁜 삶의 작은 한 구석에 불과한 것처럼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막내인 민호는 또 사업길을 택했다. 그의 삶은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항상 점잖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는 소셜미디어 사진을 통해 그것을 보았다. 집에 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세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짧고 서두르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대화들로 더 지저분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고무하게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외로운 나날들이 길어지면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세부사함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날들을 기억하는데 아이들의 옷을 수북이 씻어주느라 손이 저렸다. 긴 밤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를 돌보고 걱정으로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던 것을 기억한다. 그 이미지들은 과거인 것 같지만 생각할 때마다 모든 희생이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고통을 느낀다. 나는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평화로운 노년을 꿈꿨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나의 삶은 이제 반복되는 나날과 연결되어 있다. 아침에 나는 식료품을 사러 작은 시장에 갔다. 점심에는 조용히 혼자 밥을 먹는다. 오후가 되면 나는 종종 동네를 산책하고 이렇게 붐비는 가족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때때로 저는 요가 수업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외로움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들도 제 삶이 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단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아이들이 제 인생에서 안부, 따뜻한 포옹,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덜 공허했을까? 어떤 날 밤 창가에 앉아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며 그 세월 동안 내 자신을 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일까? 하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기대만큼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내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청춘을 연상시키는 오래된 음악, 심지어는 발코니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까지도요. 삶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구축한 가족의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마도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의 손이 갈라지는 강원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집안 식비를 벌기 위해 자갈이 많은 들판을 헤집고 다녔다. 그날 저는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고 언젠가는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남편 우식 씨와 결혼한 뒤 인생은 결국 나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온화하고 근면하며 가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이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서울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웃음 가득한 식사를 하는 작은 자취방에서 산다. 노란 조명 아래 앉아 우리만의 집을 짓는다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 느꼈던 따뜻한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식이는 새는 방을 수리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제가 나쁜 소식을 접한 날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인 남자를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나를 2명의 어린 아이들과 홀로 남겨두고 떠났고 지호는 겨우 7살이었고 민호는 겨우 걸음마를 할 수 있었다. 그 상실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말이지만 나는 오래 울 시간이 없다. 2명의 철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이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는데 도시의 분주한 생활 리듬에 익숙해진 새로운 여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매일 아침 저는 날이 아직 밝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챙기고 무거운 야채 바구니를 들고 작은 시장 구석으로 갑니다. 심한 태양이나 매서운 바람 아래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내 손은 아프고 발은 아프다. 가끔 물건을 팔지 않을 때 나는 가게 주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다음날 계속 팔려고 애써 애원해야 했다. 저녁에 시장이 끝난 후 나는 사람들을 위해 집안 청소를 수락했다. 때때로 나는 밤늦게까지 이념을 들고 청소하고 몸이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다. 나는 너무 지쳐서 침대에 앉자마자 잠들었고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지호와 민호가 꿀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만은 투지가 넘친다. 2사람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저에게는 2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옛날 저처럼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꿈이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엄마, 좀 쉬지 그래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마음이 축 처졌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번 모든 돈, 나는 저축을 하고 감히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한다. 지호랑 민호는 오늘 뭐 먹을 거 있고 내일 뭐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미래가 있을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인생은 어렵지만 의미심장하게 이어지는 날들의 연속이다. 창가에 앉아 별이 촘촘한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저는 우식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제가 단해지길 바랄 것이고 제가 대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르겠다. 지호와 민호를 향한 강렬한 사랑 덕분인지 함께했던 우식의 기억과 함께 굳건히 서 있도록 힘이 됐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남인 지호는 늘 나를 자랑스럽게 한다. 어릴 때부터 총명함과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추운 겨울날 그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손이 시려웠지만 어두운 책상 램프 옆에서 열심히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한밤중에 깨어나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안타깝고 뿌듯했다. 지호는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이고 결코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가족이 가장 어려울 때 그는 내가 야채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거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더라도 항상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하러 왔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었다. 지금은 성공적인 기술자가 되었고 대기업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지호가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고 제 희생을 항상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쳤다. 바쁜 와중에도 지호는 항상 내 건강을 묻고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라고 상기시킨다. 한 번은 그는 내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도록 돈을 보냈고 손편지와 함께 거기에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힘들게 키우셨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라고 썼다. 나는 모든 것을 해도 엄마가 더 편안해지길 바랄 뿐이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제게 지호는 효자일 뿐만 아니라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민호는 또 다른 얘기죠. 지호가 공부와 커리어의 자랑이라면 민호는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과 다르게 행동했다. 긴 수업 시간도 좋아하지 않고 시험에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민호는 야외 게임을 좋아하고 잡동사니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며 음악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충동일 뿐, 자라면서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호가 형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명확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호는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 방황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 식당 종업원이 끝난 후 배달에 도전한다. 한 번은 나는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을 찾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민호가 삶의 의미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오랜 담화으로 인해 영원히 안정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다. 때때로 나는 그를 재촉하고 훈계하고 싶었지만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 번은 민호가 또 한 번의 실패로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에 앉아 눈을 멀게 뜨고 엄마,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넌 그냥 쓸모없는 놈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민호야. 난 쓸모없어. 나는 단지 나를 찾는 여정일 뿐이다. 그리고 난 항상 널 응원하러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민호가 어떻든 그 속은 여전히 자애로운 마음,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영혼이라고 믿는다. 민호가 저를 걱정시키곤 하지만 그 아이도 저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거실에서 기타를 치던 저녁이 생각난다. 소박하고 잔잔한 멜로디가. 음악은 민호가 마음을 쏟는 곳인 것 같고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감수성을 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수성이죠. 한 번은 음악가가 될 생각은 안 해봤니? 라고 물었더니 민호는 음악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의 일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씁쓸하게 웃기만 했다. 나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격려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민호는 사랑과 인내의 여정이었다. 모든 아이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탐험하고 성장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
나는 민호가 그의 형처럼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단지 그가 인생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조용한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두 아이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지호는 밝은 등불로 인도하고 민호는 은은한 불로 타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호의 여정이 더 길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기꺼이 함께 갈 것이고 그가 제 자신을 찾을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절대 고갈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제가 있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민호가 수진이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찼다. 솔직히 그동안 아이를 걱정해온 민호가 과연 성장기 속에서 함께 나누고 떠받칠 동반자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다. 민호가 처음 수진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여자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은 작은 몸매, 밝은 눈,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이에 바르고 섬세해서 나는 마음이 놓인다. 미래의 아들이든 며느리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민호가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수진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겨우 일상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이다. 민호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결혼식을 위해 고현이 있는 마지막 땅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 땅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며 나와 고현인 강원도의 유일한 연결고리이다. 하지만 민호의 행복을 생각하면 거침이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새로운 삶을 더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 희생은 마땅합니다. 결혼식은 간단하지만 따뜻했다. 온 동네가 민호와 수진을 축복하러 오자 북적이는 분위기에서 좋은 덕담이 울려 퍼졌다. 슈트 차림의 아들을 수수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옆에 서 있는 그들의 눈빛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그때 가슴에 가득했다. 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편과 남자의 책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뒤의 진실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다. 결혼식 직후 민호와 수진이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갔다. 그들이 개인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게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몇 달 안에 민호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하면 그들은 밖으로 나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달이 지나고 이 달에 이어 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을 했다. 수진은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고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고 바람처럼 조용합니다. 원래 작은 집은 이제 면적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비좁아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자주 말다툼을 한다. 이유는 때때로 사소한 것일 뿐이다.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지, 누가 방을 청소하는 것을 잊었는지, 또는 분과 같은 더 큰 것을 잊었는지. 한 번은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나는 나만의 장소를 갖고 싶어. 그때 저는 문 밖에 서서 마음이 무거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화해하는 것을 돕고 싶지만 내 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 봐 두렵다. 그러나 공동생활이 힘들어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답산에 모이면 수진이가 음식 준비를 도와줬고 민호는 장난을 쳐서 온 가족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럴 때면 일상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외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후 나는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약간의 새로운 의미를 느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그들이 자립할 필요가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여러 번 조언했다. 나는 강조했다. 나는 남편이고 기둥이다.
엄마에게 영원히 의지할 수 없어요. 너는 내 부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 라고 민호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단데도 도미하지도 않고 침묵하곤 한다. 그것의 침묵은 나를 무력하고 가슴 아프게 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과연 내 희생이 민호의 책임감을 잊게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 사랑이 우연히 그를 기대게 만들까? 때때로 잠을 자지 않는 긴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한 작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든 간에 저는 제 아이들에게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부딪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저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저는 민호가 언젠가는 제 길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저 그날이 오면 그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깨닫고 그 아이는 자신의 발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은 막 결혼했고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재정 능력이 없다.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임시 거처를 주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들이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외로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공존이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민호와 수진이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와 그의 아내에게 더 큰 방을 양보하고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몸을 웅크렸다. 나는 온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빨래를 하고 그들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준다고 생각했던 편안함이 미묘한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수진이 점점 냉담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녀만의 공간이 없게 만든다고 자주 이 집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불평한다. 저는 아이들의 삶에 덜 간섭하고 덜 간섭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사소한 일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호는 집 여기저기에 물건을 마구 갖다 놓는 일이 잦거나 수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 정리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내가 그들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처럼 불쾌해했다. 민호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식 날부터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대신 점점 더 게을러진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모습니다. 그가 결혼식 후에 찾기로 약속한 직업들이 바람의 말이 되는 것 같다. 나는 여러 번 부드럽게 조언하고 심지어 그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민호는 내가 일 얘기를 꺼낼 때마다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나에게 엄마,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내가 도우려는 노력이 간섭으로 오래될 줄은 몰랐다. 아이가 책임과 멀어지고 무정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근데 민호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는 제가 통제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지는 이 집에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넌지시 말한 적도 적지 않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녀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가 더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말이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불평뿐이었다. 저는 제 집에서 군더더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집이 그렇게 긴장되고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 가족의 식사는 점점 덜 웃게 되었다.
수진은 늘 거리를 두지만 민호는 내 감정이나 아내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틀렸나? 그들이 나와 함께 살게 한 것은 실수였을까?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더 강해지고 그들을 자립하게 했다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집이 조용해지면 나는 뒤척이고 머리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민호를 사랑하지만 가르치려 했던 가치관과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하지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 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끼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희생을 계속하거나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도록 손을 놓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답답함을 영원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저는 민호와 수진이 가족의 행복은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그들을 밀어낼까 봐 말이죠. 공동생활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닌 우리 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자문했다. 이 상황을 만회할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우연히 모녀,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걸까? 어느 날 제 방에서 서류 캐비닛을 정리하던 중 저는 짓빨간 책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방을 찾아보니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다. 최악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일었다. 민호에게 물어보기로 한 것은 내심 자신의 고민이 근거 없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가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그는 회피하지 않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나는 돈을 빌리기 위해 빨간 책을 가져갔다. 그건 꼭 필요한 일이야. 엄마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심장을 강타했다. 평생의 사랑과 희생으로 바친 아들 민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 집은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이다. 가족들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민호와 지호를 키웠고 만년에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믿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민호에게 왜 그랬느냐며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대답이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엄마는 항상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계산 다 했어.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사과나 불안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죠. 마치 그가 하는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요.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싶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민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았고 그것은 내가 엄마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전부는 아니다. 며칠 후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기념품들을 다시 확인하던 중 나는 어떤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준 선물인 옷 목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고대 차추전자 세트, 아버지의 낡아 빠진 시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거의 공포에 질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저기 질문을 하고도 답을 찾지 못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점점 저를 가슴 아픈 사실로 이끌었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는 그 귀중품을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대할 때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도전적이고 목소리는 차갑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우리 부부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통제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 말들은 마치 칼로 내 마음을 파고들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수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한 모든 일이 그들을 돕는 일인데도 어떻게 그녀가 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어디서 틀렸나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희생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 만큼? 아니면 제가 민호에게 독립심을 강요하지 않고 충분히 엄격하지 않아서 무책임하고 제 희생을 무시한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우울해졌다. 나는 내가 열심히 지은 집의 일반인처럼 느낀다.
수지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민호는 더 멀어졌고 마치 내 꾸지람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했던 것처럼 보였다. 저는 고통, 좌절, 무기력함이라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상황을 악화시킬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한 작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하다. 내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민호가 책임감 없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너무 너그러웠을까? 하지만 아무리 자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다. 나는 일이 이렇게 계속되면 머지않아 우리 가족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매일 내가 평생의 사랑과 보호에 바친 사람들로부터 더 멀리 밀려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어머니가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지호가 방문했을 때 나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다. 지호가 돌아올 때마다 집이 환해지는 것 같았고 내 걱정도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지호는 부엌 식탁에 있는 봉투가 은행에서 곧 집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퇴색했고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편지를 들고 민호의 방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야? 엄마의 집이 빚더미에 오를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고 나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파에 벌렁 누워있는 민호는 여전히 게임 컨트롤러를 손에 들고 있는데 괴롭힘을 당해서 짜증난 표정이다. 지호의 질문에 그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시끄럽게 굴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빌렸을 뿐이다. 괜찮아요. 그 대답은 지호를 폭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소리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걸 괜찮다고? 이것은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기 위해 일하신 집이다. 우리가 이 집을 갖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에게 묻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벌떡 일어나 눈시울을 붉히고 목소리도 똑같이 높았다. 너만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나를 편애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너는 어떠니? 엄마는 나에게 더 나은 삶을 빚졌다. 내 거만 되찾을 거야?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팔과 같다. 평생을 아끼며 지켜온 사랑했던 아들 민호가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방에 들어갔고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민호, 내가 너한테 빚졌다고? 내가 널 위해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다. 엄마는 재산을 다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건강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단지 내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한테 빚졌다고? 민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외면했다. 하지만 분명히 볼 때 그 말들은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불만 때문이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머리를 낮게 숙이고 손을 꽉 잡았다. 지호는 화가 많이 났지만 내 말을 듣고는 잠자코 있었다. 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저는 방을 나와 제 작은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삶이 힘들 때마다 평화를 찾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함이 없었다. 나는 앉아서 눈길이 앞마당 사이를 바라보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을까? 한없는 사랑 속에서 민호에게 무심코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키운 것은 아닐까?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시절이 생각난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을 청소하는 담들은 지칠 정도로 지쳐서 저는 항상 제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간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그것들을 위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그에게 좋은 삶을 비쳤다고 나를 비난한다. 그날 밤 지호가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위로하듯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지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멀리 가게 해서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런 말들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는데 안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항상 평안한 사생활이 있기를 바랐던 지호가 동생 대신 이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아픔 때문이었다. 저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집, 우리 가족, 다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모두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걱정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민호와 저, 그리고 제가 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아이와의 거리입니다. 제가 이 균열을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단지 아이가 행복하고 완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압박감, 갈등, 고통이 밀려오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의 몸은 더 이상 참을 힘이 없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집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무릎을 꿇었다. 지호가 급히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의사들은 저를 심각한 신체 부전으로 진단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나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시시각각 울리는 가운데 마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고 이 가족을 위해 싸울 힘도 없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호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조언했다. 엄마,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엄마가 계속 도와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지호의 말은 맞지만 내 마음에 소금을 친 것 같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제 아이들은 행복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때때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퇴원했을 때 그 집은 유별나게 텅 비어 있었다. 민호와 수지는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고 쪽지나 설명 전화도 없이 떠났다. 처음에 나는 그것들이 아마도 자립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밖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을 희생하고 사랑하며 보냈던 아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나와 마주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나는 전화를 놓고 거실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오후에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집의 익숙한 벽을 비추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인다. 둘러보니 집안의 작은 구석들이 가족에 대한 기억과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은 허전함만 남아있다. 나는 분노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내 모든 희생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죽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고난의 세월을 회상한다. 저는 민호와 지호가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야채 판매, 집안 청소,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으며 단지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틀렸을까? 나의 희생이 민호를 의지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내 사랑은 그것을 묶는 끈으로 그가 스스로 다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민호가 떠난 후 나는 침묵 속에서 살았다. 이미 작은 집은 이제 더 크고 텅 비게 되었다. 지호는 자주 방문하고 음식, 약, 위로의 말도 가져온다. 엄마, 저는 항상 여기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지호는 합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또한 나를 아프게 한다.
나는 지호가 마땅히 속하지 않을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삶, 성공적인 직업,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민호의 실패가 지호의 어깨에 부담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민호에게 했던 기대는 접어두고 배신을 생각하는 고통은 접어두고 자신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민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뒤척이는 밤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언젠가 그가 내가 그것을 위해 한 일을 깨닫고 내 사랑이 이용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이고 내 아이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상처받더라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퇴원한 후 지호는 집과 민호가 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어요. 이것은 민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을 소송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호는 핑계로 나를 설득했다. 엄마, 이건 민호에게 복수나 상처를 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마가 자신의 것을 되찾고 한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엄마가 계속 참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지호의 격려와 여러 날 밤의 고민 끝에 동의했다. 우리 변호사는 민호에게 그가 불법으로 사용한 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 저는 긴장한 채로 살았습니다. 소송에서 아들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했는지 셀 수 없지만 지호는 늘 곁에 있어 때로는 사랑이 단단함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법정에서는 날마다 차가운 눈빛과 무관심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면 마음 한구석을 잃은 느낌이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단성도 하지 않았다. 법원이 민호에게 집을 담보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갚으라고 감요한 판결을 내릴 때 안도감도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허전하기만 했다. 비록 내가 잃은 것의 일부를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한때는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다고 믿었던 모녀 관계였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지호와 제 앞에서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난 더 이상 이 가족이란 게 필요 없어. 라고 그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와 그는 비난만 할 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난 서울을 떠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무도 날 찾지 마. 말을 마치자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 뒤를 수진이 조용히 따라다니며 눈빛은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조용하던 그 집은 이제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거기 서서 민호의 뒷모습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길을 택했고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나는 그가 돌아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외침처럼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건가? 내가 너무 운석받아서 그런가? 저는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나는 꾸짖지 않고 위로만 해주었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나는 그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나는 강하게 충고하지 않고 단지 그가 적당한 것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저는 그가 실수를 했을 때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고 고치도록 보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다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항상 내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그런 행동들일까? 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듯이 지호는 종종 위로했다. 엄마, 최선을 다했어. 민호는 그의 길을 택했고 그것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마도 엄마는 그녀가 포옹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히 자신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저를 다소 안심시켰지만 죄책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나는 침묵 속에서 살았다. 슬픔에 잠기지 않기 위해 매일 작은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지호는 여전히 자주 방문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처럼 작은 즐거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늘 민호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막내 아들에 대한 내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민호랑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괜찮은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를 떠올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희망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언젠가는 민호가 인생의 온갖 교훈과 부딪힘을 다 겪었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도움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한때의 점을 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기꺼이 팔을 벌리고 담싸거나 감싸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성숙한 자식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나는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우체부는 그곳에 서서 작고 단순하지만 이상한 느낌을 주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발신 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민호의 낯익은 필체를 알아채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나는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그 편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친필 편지, 민호의 옆모습은 여느 날과 똑같다. 이 편지는 엄마다는 두 글자로 시작되는데 간단하지만 읽자마자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합니다. 편지에서 민호는 그것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 녀석은 그동안 바깥에서 살아온 삶이 그에게 많은 귀중한 교훈을 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려움, 책임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준 사랑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민호는 한때 가족을 떠나 삶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집보다 평화로운 곳이 없고 나보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제가 엄마를 많이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즉시 용서해 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어머니께 저를 당장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민호의 진심 어린 글귀가 소나기처럼 내 마음속의 음울함을 떨쳐버린다.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민호가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변화를 꾀하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기뻐요. 하지만 저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산만한 눈빛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사랑이 그가 남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클까요? 저는 제 일부가 팔을 벌리고 싶고 그것을 품에 안고 싶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 쉽게 용서하면 제 인생이 가르쳐준 교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민호가 어렸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순수함으로 나를 웃게 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 인생의 첫걸음을 자랑스럽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나는 또한 그것이 일으킨 고통,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을 때 그의 불만과 책망으로 인해 눈물이 흘렀던 것을 기억한다. 그 모든 기억들이 뒤엉켜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결국 답장을 쓰기로 했다. 편지에서 나는 용서를 서두르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민호에게 나의 지난 날들에 대해 내가 겪은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저는 그가 변화를 시도해서 기쁘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저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썼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용서할 일은 시간을 두고 대답하세요. 엄마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너는 내 변화를 증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보낼 때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을 느꼈다.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짜 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지만 다시는 내 사랑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저뿐만 아니라 지호 씨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호가 정말 변해서 돌아온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싸야 할 자식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와 사랑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성숙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의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지호 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예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빛, 그리고 준비한 아침밥의 향기로운 냄새에 잠에서 깼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 지호와 그의 아내는 항상 저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고 제가 힘든 일에 손대지 못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결코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자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빛입니다. 아이들은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댔고 때로는 작은 물건들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을 보면 삶이 아무리 시련을 주어도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현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고 사랑이 항상 존재하는 미래 말입니다. 그래도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민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이름은 항상 제 생각과 꿈에 나타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요. 나는 그가 보낸 편지, 수년 만에 사과와 첫 번째 잘못을 인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편지의 문구들은 나를 기쁘고 아프게 했다. 민호가 마침내 알게 돼서 기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편지는 나와 그것의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가느다란 다리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아직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러 날 밤 나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침대머리 서랍을 열고 민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글씨는 비스듬히 때로는 서두르지만 민호에게서 본 적이 없는 진심이 담겨 있다. 편지에는 외부 생활이 쉽지 않고 넘어져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적혀 있다. 그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으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고 예전처럼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정말로 모든 상처를 치유할까요? 아니면 때때로 거리는 각자가 자신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가? 이것들은 제가 끊임없이 자문하는 질문들입니다. 민호의 실수, 나에게 상처를 준 말, 가족들에게 금이 간 행동을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의해, 좌절에 의해 가려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호는 제 마음속의 고민들을 읽듯이 민호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나에게 충고했다. 엄마가 여전히 민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엄마가 옳다고 느낄 때만 준비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들은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평온함은 제가 기대와 질책을 정말 내려놓을 때에만 올 것입니다. 지호와 가족과 함께한 지금의 제 삶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돌보고 온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이야기들에 민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호가 무엇을 했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민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정말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민호가 돌아올 날을 계속 기다릴 것 같아. 그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가족의 애정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그날이 오면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성숙한 자식을 환영하기 위해 팔을 벌릴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살아갈 것이고 제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사랑은 아무리 시련을 받아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간직할 것입니다.